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헤이움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소중한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작두탄 것처럼 소름 예언 1월부터 역전되는 일입니다. 오늘 리딩은 1월을 기점으로 실제로 뒤집히는 일, 작두탄 것처럼 정확하게 나옵니다. 직업, 일, 커리어 흐름, 돈의 방향과 금전 기획, 끊기거나 이어질 인간관계, 그리고 연애, 재회, 새 인연까지 1월부터 전개되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타로카드가 말하는 여러분 인생의 역전 포인트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행운과 기회를 더 크게 불러오는 주문이니까 영상 시작 전에 꼭 눌러주세요. 저 헤이움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이니만큼 각각의 카드에 여러분의 상황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아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그럼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집중하시고 5개의 카드 셔플 중 나에게 펼쳐질 기론을 보여줄 1개의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카드로 선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스톤으로 선택을 도와드릴게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은 정지 버튼을 누르신 후에 천천히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1개의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 후에 랜덤으로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카드를 선택하시는 시간 10초 드릴게요.
번호 오픈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선택하신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오늘 리딩이 운명처럼 다가가길 바라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제 리딩에 많은 영감을 줍니다. 진심을 담아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카드 솔직히 말해서 작두탄 것처럼 예언으로 나왔어요. 특히 1월 이때부터 인생이 조금씩 좋아지는 흐름이 아니라 완전히 역전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직업운, 금전운, 관계운, 연애운까지 지금 멈춰있던 분들 1월부터 전개되는 일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지금까지 버텨온 이유, 왜 여기서 계속 막혔는지, 그리고 왜 1월에 갑자기 풀리는지 카드 순서대로 하나씩 풀어볼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부적이니까 꼭 눌러주세요. 저 해요미 진심을 담아 기도해 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카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번 분들, 지금까지 왜 이렇게 안 풀렸는지 그 막혀있던 이유에 이 카드 보자마자 딱 느껴진 말이 있습니다. 포기 안 한 게 문제였다. 이 말이 좀 거슬릴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다들 칭찬하잖아요. 근데 이 9번 완제는요, 의지가 강한 카드라기보다 이미 여러 번 맞고도 그 자리를 못 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한두 번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뭐 관계든 일이든 돈이든 또 감정이든요. 마음속으로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또 똑같은 패턴이잖아, 이 생각을 100번도 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만두긴 아깝지, 또 이번엔 다를 수도 있잖아, 요런 말로 스스로를 다시 세웠던 거죠. 문제는요, 이게 더 이상 그 성장을 위한 버팀이 아니라 내 소모를 감수하는 그런 집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같은 자리, 같은 방식, 같은 사람, 또 같은 판을 계속 지키고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이렇게 제자리 같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그런 느낌도 들고, 왜 또 이러냐, 이런 말 반복됐던 거죠. 이건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운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이미 역할이 다 끝난 그 흐름에 계속 이렇게 서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했어도 판이 안 움직이는 거. 하지만 중요한 건요, 이게 우리 1번 분들 잘못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어서 뜬 이 카드가 이 버팀의 원인을, 진짜 원인을 아주 정확하게 찌르고 있거든요. 여기 9번 코인이 떴습니다. 이 카드 보시고 하고 이렇게 좀 숨먹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겉으로 보면요, 이 카드는 굉장히 잘 서 있는 카드예요. 혼자 결정하고 혼자 책임지고 혼자서도 웬만한 건 다 해내는 사람. 주변에서 보면 저 사람 참 괜찮아 보인다, 뭐 혼자서도 잘 사는 타입이지, 이렇게 보였을 겁니다. 근데 이 카드가 말하는 진짜 문제는요, 너무나도 혼자서도 잘 버틴 거, 그겁니다. 될수록 도움 요청 안 하고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애쓰고, 이 정도는 내가 해내야지, 이걸 기본값으로 깔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결국 뭐였냐면요, 도와줄 타이밍에도 아무도 안 들어왔고, 기회가 와도 굳이 지금 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갔고, 귀인이 와도 혼자 할 수 있는데요, 요 에너지로 밀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아주 냉정하게 말해요. 너무 혼자 잘 서 있어서 인생에 개입을 못했다고요. 판은 1번 분들 중심으로 굴러가는데
확장이 안 됐다는 거죠. 그건 돈도, 일도, 관계도 항상 혼자 책임지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구조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한 단계 위로는 못 올라갑니다. 이게요, 능력 없는 사람의 문제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왜 나만 이 정도냐? 왜 항상 내가 다 떠안지? 이 질문이 반복됐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1번 분들 그 인생판을 조용히 또 꾸준히 눌러왔던 진짜 이유입니다. 자,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르죠? 그렇다면 이 판을 누가 어떻게 깨느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이에요. 자, 여기서 분위기 확 바뀝니다. 더풀 카드. 이 카드가 뜨면요, 판이 멈춰 있던 그런 사람들한테 강제로 막 바람을 불어넣는 카드예요. 먼저 중요한 포인트부터 짚을게요. 이건 준비가 끝난 사람에게만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어도 오고, 또 마음 정리가 안 끝났어도 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막 귀찮고, 또 타이밍이 안 맞아도 그냥 들이닥쳐요. 그래서 더 소름이고요. 1월에 우리 1번 분들에게 들어오는 건 뭔가 차분하게 계획되어 있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아주 예상치 못한 선택지, 그겁니다. 뭐 그런 거죠. 갑자기 어떤 제안이 들어오거나 전혀 생각 없던 방향에서 연락이 오거나 이건 내가 알던 길이 아닌데 싶은 그런 기회가 툭 떨어집니다. 이건 우리 1번 분들이 막 머리를 굴려서 그런 고른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흐름이 먼저 마구마구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요, 좀 불안하고 웃기게 타이밍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맞냐 싶겠죠. 근데 더 풀카드가 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카드가 뜰 때는요, 지금까지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거의 다 틀립니다. 예전 방식, 예전 기준, 예전의 그 안전선, 그걸 붙잡는 순간 이 기회는 그냥 스쳐 지나가요. 이 카드는 딱 한마디만 해요. 이젠 안 해본 쪽으로 가세요. 맞아요. 처음이라는 이유 하나로 열리는 문이거든요. 그래서 겁나고 좀 말도 안 돼 보여도 그게 이번 전환의 입구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 선택이 실제로 체감되는 신호가 바로 이 카드에서 나오네요. 요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카드 예쁘진 않습니다. 10번 소드는 끝장 카드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요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아니요. 이건 나쁜 일이 생긴다는 카드가 아니라 이미 끝난 걸 이제야 인정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뭐 1월 중순쯤 요런 생각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요. 아, 이건 진짜 끝이구나. 더는 붙잡을 이유도 없다. 또 이거 오히려 내가 손해였다. 이게 사람 관계든 어떤 일이든 돈이든 내 패턴이든요. 연락이 끊기거나 어떤 관계 하나가 정리되거나 또 하던 일 하나가 하나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엔 허탈합니다. 힘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조금만 지나면 마음이 오히려 편한데 또 뭐 숨이 트이네 이런 느낌이 와요. 이 감각이 오면요,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카드가 말하는 핵심은 여기서 더 내려갈 바닥이 없다. 요거라서 이미 가장 아픈 지점은 다 찍었고, 그래서 이제는 억지로 막 버틸 필요도 없고 손해 구조를 유지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정리가 끝나야 사람 자리도 바뀌고 일의 판도 갈리고 돈의 흐름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단 이때 제일 위험한 선택은요, 다시 예전 걸 주워 잡는 거, 그겁니다. 그 뭐냐, 외로워서 불안해서 그래도 익숙하니까 이런 이유로 뒤로 돌아가면 이 역전 타이밍 그냥 날려요. 끝났다는 걸 인정하는 용기. 이게 이 10번 소드의 통과 조건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이 정리 이후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요거겠죠? 그 답에 자, 이제 돈 이야기 갑니다. 이 카드 제목부터 세요. 독 있는 구조. 카드가 굉장히 솔직하게 말해주네요. 우리 1번 분들,
지금까지 왜 돈이 안 모였냐면요.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돈 나갈 구멍을 계속 열어둔 상태였대요. 뭐랄까요. 사람 때문에, 감정 때문에 또는 의리, 미안함, 눈치 때문이죠. 나만 더 쓰는 구조, 내가 더 책임지는 구조, 손해봐도 말 못하는 그 구조, 거기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돈이 안 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와도 계속 새고 있었던 거예요. 이 카드 그대로 해석하면 독성 관계, 독성 금전 구조입니다. 사람이든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동안 1번 분들 주머니를 은근히 갉아먹던 그런 판이었다는 거죠. 근데요, 이게 1월 이후부터 바뀝니다. 막 대박처럼 한 번에 돈이 쏟아지는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빠져나가던 지출이 끊길 거고요. 왜 내가 이걸 내고 있냐 싶은 항목 정리될 거고요. 또 손해보던 어떤 제안에 처음으로 이건 아닌데요. 요 말이 나와요. 이렇게 돈 쓰는 구조가 또 기준이 생깁니다. 예전엔 그 감정이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내 손익계산이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통장이 덜 불안해지는 그런 시점이 다가와요. 이건 확실하게 금전운이 막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그런 체감 신호고요. 다만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이때도 괜히 예전 사랑, 또 예전 구조가 한 번만 더 도와줘. 요렇게 손 내밀면요. 그거 잡는 순간 이 카드, 독성 카드 다시 작동합니다. 끊을 건 확실히 끊어야 돈이 남아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 또 나오죠? 그럼 일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하는 일 계속 가도 되나요? 자, 그 질문의 그 답이 바로 이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떴다는 건요. 일은 계속 하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말 하나. 방식은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우리 1번 분들, 이 일을 평생 해야 하나요? 이 생각 한 번쯤 하셨죠? 이 카드는 답해요. 평생은 아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중이라고요. 지금 당장 때려치우라는 신호는 절대 아닙니다. 대신 어떤 역할이 바뀌거나 내 책임 범위가 달라지거나 일의 방향이 살짝 틀어질 수 있어요. 특히 1월에서 봄 사이에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데. 왜 자꾸 이걸 내가 맞지? 이런 생각 들면요. 틀린 게 아니라 정확한 감각이에요. 뭔가 판이 서서히 우리 1번 분들 위주로 재배치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람도 바뀝니다. 같이 가던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역할 들어오고 사람이 붙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좀 어수선할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굴러가네 싶은 순간들이 막 다가오는데 그게 바로 이 운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인 거고요. 하지만 이때 또 예전처럼 다 떠안으려고만 하면 이 카드의 기회는 반감돼요. 이번 흐름은 나한테 맞는 자리로 이동하는 운이세요. 내 몫이 아닌 그 책임, 그거 내려놓을수록 이 판은 더 빠르게 굴러갈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이 흐름을 어떻게 굳히느냐, 요거겠죠? 여기서부터 관계 정리 들어갑니다. 이 카드 되게 냉정해요. 나가는 사람은요, 원래 여기까지인 인연입니다. 내가 억지로 막 붙잡아도 앞으로 같이 못 가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반대로 붙는 사람은 앞으로 1번 분들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이죠. 이 완즈 카드 특징이 딱 하나 있어요. 멀리 보는 사람만 남는다는 거. 그래서 왜 그런 유형들 있죠. 과거 얘기만 반복하는 사람이요. 또 계속 불안만 주는 사람. 너 예전에 말이야 하면서 현재를 깎아내리는 사람. 이런 인연들은요. 나쁘게 끝나기보다는 말 줄고 또 연락 줄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냥 정리돼요. 처음엔 내가 너무 차가워진 건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아니에요. 이건 성장입니다. 대신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면요. 1번 분들보다 조금 앞서 있거나 시야가 더 넓은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은요. 불필요한 말 안 하고 감정적으로 휘둘리지도 않고 현실적인 조언을 던져주죠. 처음엔 솔직히 차갑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정도 없고.
나에게 정도 안 붙이려는 것 같고요. 근데요, 요런 관계가 오래 갑니다. 내 에너지 안 뺏기고 각자 할 일 하면서 같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관계. 이제 관계의 결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변화가 연애에서도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연애운 여기서 확 갈립니다.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가볍게 막 불타오르는 그런 연애는 아니시네요. 대신 천천히 아주 현실적으로 또 책임감 있는 그런 감정으로 갑니다. 애매한 관계는요, 속도가 확 느려지거나 또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반대로 진지한 사람은 확실하게 들어오고요. 이 카드의 핵심은 말로만 그냥 좋아한다 그런 사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예스, 맞아요. 이미 누군가 곁에 계시다면요.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이 사람 말은 적은데 행동이 계속 이어진다. 뭐 약속 잘 지키고 패턴도 일정하고 또 감정 기복 적은 타입이야. 그래서 처음엔 좀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막 설렘 폭발 요런 건 없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 요런 감각 돌아와요. '아 이게 정상적인 연애구나. 내가 이렇게 편해도 되는 거구나.' 네. 만약 지금 아무도 곁에 없다면 뭐 빠른 불꽃은 없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단 이 시기에 자극 없는 연애를 '재미없다.'라고 밀어내면요, 다시 예전 패턴으로 돌아가요. 이번 연애운은 설렘보단 지속력, 그리고 감정보단 생활 호흡이에요. 지금 1번 분들에게 맞는 건 심장 쿵쾅, 심쿵이 아니라 마음이 조용해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흐름요, 정말 앞에서 바뀐 판 이 전체랑 정확하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 위에서 우리 1번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여기 1월 이후 가장 강한 행운 포인트를 보여주는 블랙 투어말린. 이 원석은 어떤 화려한 행운을 부르는 돌은 아닙니다. 보호의 돌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에너지 차단의 돌이죠.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하는 건요, 1번 분들 행운 포인트는 의외로 단순하대요. 뭘 더 얻는 게 아니라 빠져나오는 거. 어떤 사람 정리, 또 내 에너지 빨리는 자리, 또 굳이 맞춰주느라 내가 작아지던 그 관계, 아무리 설명해도 안 통했던 사람들, 여기 계속 발 담그고 있으면요, 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남 감정, 남 문제, 남 인생 숙제로 공간이 다 차 있으시거든요. 우리 1번 분들, 지금까지는 너무 많이 받아냈어요. 안 받아도 될 감정까지, 안 맡아도 될 감정, 내 책임 아닌 상황까지, 그래도 내가 이것까진 해야지, 이해해야지 하면서요. 근데 1월 이후 이 행운은요, 착한 사람한테 붙는 운은 아닙니다. 뭔가 경계를 딱 세운 사람한테 붙는 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려놓는 순간 바로 체감되죠. 사람이 덜 피곤해지고 또 쓸데없는 연락 줄고 마음이 이상하게 조용해지고요. 근데 이 조용함이요, 공백이 아니라 운이 들어오기 직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여기서 다시 예전처럼 죄책감 느끼면서 돌아가신다면 이 카드 무효됩니다. 지금은 좀 차갑게 느껴져도 나를 보호하는 그 선택이 곧 이 행운을 부르는 그런 선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정리가 완벽히 끝났을 때 이 흐름의 끝을 보여주는 이 카드, 엔딩 카드로 아주 완벽합니다. 세게 나왔어요. 근데 이 카드가 말하는 기적은요, 반짝 터지는 행운은 아니에요. 왜 기적은 원래 정리가 끝난 자리에 생기잖아요. 우리 1번 분들 흐름을 쭉 보면요, 그동안 계속 이런 생각 들었을 겁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냐? 왜 이 과정이 나한테만 이렇게 길지? 왜 쉽게 안 풀리지?' 그런 생각이요. 근데 1월 이후 그 말이 바뀝니다. 이 말로요. '아 그래서 그땐 안 풀렸구나. 그때 안 된 게 오히려 다행이었다.' 이게 사람 정리되고 구조 바뀌고 일의 판이 다시 짜이고 감정의 기준이 바뀐 다음에야 이 카드가 작동해요. 그래서 이 흐름 제대로 타시면요, 갑자기 대박 이런 게 아니라 어느 날 문득
생활이 달라져 있고 어느 날 문득 주변 사람이 달라져 있고 또 내 표정이 달라져 있다는 거죠. 그때 주변에서 요런 말 나올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달라졌을까? 뭐 요즘 뭔가 되게 안정돼 보인다." 그게 바로 이 리딩의 끝입니다. 이 기적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비워낸 그 자리 위에 조용히 올라앉는 결과예요. 1번 분들. 이번 1월의 흐름은 뭐가 더 생기느냐 보단 뭘 더 이상 안 하느냐, 그게 인생을 갈라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절반은 이 기적 쪽으로 발을 옮기신 겁니다. 1번 분들. 1월부터 역전되는 건요, 사건 하나, 어떤 결과 하나가 아니네요. 방식이 바뀌어요. 참던 거, 여기서 끝. 또 버티던 거, 이제 종료. 혼자서만 어떻게든 끌고 가던 그 인생에서 이제는 판이 개입하는 인생으로 넘어가는 흐름이네요. 지금까지 1번 분들 정말 잘 버텨오셨죠? 혼자 결정하고 또 혼자 책임지고 혼자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무나 못합니다. 1월 이후 우리 1번 분들은 안 되는 걸 붙잡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되는 쪽을 선택해야 하는 위치로 이동하세요. 물론 그래서 좀 겁나실 수 있는데요. 불안해도 이상하지 않죠. 다만 이때 예전처럼 그래도 참아보자. 내가 좀 더 버티면 요 선택만 안 하시면 됩니다. 이미 판은 돌아섰어요. 이제 남은 건 우리 1번 분들이 그 방향을 인정하고 같이 움직이느냐, 아니면 뒤에서 다시 끌려가느냐, 요 차이일 뿐입니다. 말로만 그냥 좋은 흐름이 아니라 실제로 달라질 수 있거든요. 1월부터는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애쓰지 않아도 흘러오는 운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시간 이제부터입니다. 그럼 1번 분들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운명처럼 다가가길 바라신다면 1번 분들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해용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바라시는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1번 분들께 그대로 복이 될 수 있도록 저 해움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표현해 주시고 복 받아가세요.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2번 분들, 오늘 이 카드 흐름 보면서 저도 중간중간 멈칫했습니다. 왜냐면 이건 천천히 좋아지는 운이 아니라 막혀있던 판이 확 갈아엎어지는 그런 흐름이라서 그래요. 특히 1월, 이때부터 진짜로 왜 갑자기 이렇게 잘 풀리냐, 요 말 나오기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부적이니까 꼭 눌러주세요. 저 해움이 진심을 담아 기도해 드릴게요. 그럼 카드 순서대로 왜 지금까지 막혀 있었는지부터 하나씩 풀어볼까요? 우리 2번 분들이 지금까지 안 풀렸던 이유요. 그거 능력 부족도 아니고 노력 안 해서도 아닙니다. 운이 없었다고 하기엔 절반만 맞습니다. 여기서 나온 카드가 3번 소드, 상처의 카드예요. 이건요, 한번 크게 대었던 경험 또는 비슷한 실망을 막 몇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마음이 먼저 움츠러든 그런 상태를 보여줘요. 뭐 겉으로는 나 괜찮다,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지, 이렇게 말씀하셨겠지만 속마음은 이미 기대하면 또 깨질까 봐 항상 한 발 물러서 계셨죠. 그래서 기회가 다가와도 끝까지 믿지 못하셨고, 사람이 다가와도 마음 한쪽엔 거리 두기가 먼저셨죠. 일도 시작하기 전부터 뭐 해봤자 뭐 이 생각이 막 깔려 있었을 가능성 크네요. 이 카드가 말하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인생이 막힌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멈춰 있었던 거라고요. 우리 이번 분들은 그 언젠가 한번 다친 이유로 그냥 이 정도면 됐다 스스로 선을 그어버린 지점 분명히 있으신데요. 뭐 그런 거죠. 너무 잘 되면 오히려 불안해지고 뭔가 시작되면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떠오르고 기대 안 하려는 습관이 이미 그냥 온몸에 굳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안 풀린 거고요. 이건요,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상처가 내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흐름, 이 카드랑 바로 이어지는데요. 자, 이 카드 진짜 중요해요. 이 에이스 오브 소드는요, 진실, 어떤 결단, 정리를 뜻하는 카드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떴다는 건 뭐냐면요. 이번 분들이 지금까지 정리할 수 있었던 그것들, 사실 꽤 있었다는 겁니다. 뭐 사람이라던가 어떤 관계, 그리고 일, 뭐 딱 잘라 말하면 끝날 수 있었는데 굳이 지금 뭐 말 꺼내면 더 복잡해질까 봐 이러시면서 칼을 안 들었던 거죠. 본인은 '나 현실적으로 잘 판단한다. 괜히 뭐 문제 만들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판단 현실적이라기보다는 다시 아플까 봐 문 닫아 버린 그런 선택이었죠. 뭐 그런 거죠. 손해 보기 싫어서. 다시 이렇게 다치기 싫어서 안전한 쪽만 고르다 보니 결국은 기회가 와도 '이건 좀 불안한데요.' 하면서 그냥 스스로 컷해 버린 적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판을 누르고 있던 건 사람도 상황도 아닌 거예요. 결국 내밀어둔 정리, 말하지 않은 진실, 끝내 내리지 않은 결론이었죠. 이건 좋은 얘기만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계속 이렇게 가면 이 상처는 안 늘어날진 몰라도 인생도 같이 멈춰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인 건 이 에이스 오브 소드는 지금부터는 잘할 수 있다. 이 말을 전해주는 카드이기도 해서 이 흐름 1월부터 깨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프지 않을 수 있고요. 정리하고 나서야 '아 이게 날 막고 있었구나.' 체감하게 될 가능성도 커요.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건요. 이번에도 이렇게 미루면 똑같은 패턴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좋은 건 좋다고 말하고 아닌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판단. 이번엔 머리 말고 마음까지 같이 데리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 역전이 진짜로 시작되거든요. 자, 여기서 공기부터 달라졌죠? 앞 카드들이 다 정리, 결단, 자르기 요거였다면 이 페이지 오브 컵은 완전 반대예요. 이 감정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 카드 되게 솔직해요. 어떤 뭐 계획한 변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막 준비해서 잡는 기회도 아닙니다. 그냥 와요. 우리 이번 분들에게 1월은요, 내 마음을 툭 건드리는 그런 일이 다가옵니다. 그건요, 요런 사람일 수 있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뜻밖의 연락이나 제안. 아니면, 나 아직 이런 감정 남아있었네 싶은 그런 순간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건 머리로 계산해서 막 움직이는 흐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드에 딱 맞는 표현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작동한다. 이겁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피하지 말 것. 괜히 뭐 흔들리기 싫다. 이제 와서 감정 쓰면 또 피곤해진다. 이렇게 막 밀어내면 이 전환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타이밍이 늦어져요. 물론 이 감정 자극 편하지만은 않을 수 있죠. 잠깐 불편할 수도 있고 괜히 그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근데요. 그게 바로 내 닫혀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났다는 신호로 보셔야 됩니다. 이 트리거 덕분에 바로 이 다음 카드가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 카드 보고 저도 순간 멈췄어요. 더 월드, 완성, 마무리, 성취, 이제 끝났다. 요 선언입니다. 이번 분들은 1월 중후반쯤 이런 말 진짜로 하실 수 있어요. 나 이제 여기서 나와도 되겠다. 이 판 더 끌 필요 없다. 이런 말이요. 그동안 그 애매하게 이어지던 관계라던가 언제 끝날지 모르던 상황이라던가 결과가 안 나와서 답답했던 일들 있으셨죠? 이제요. 정리될 건 정리되고 결과가 나올 건 나오고 내가 어디에 잘 서 있는지 분명해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끝나야
다음 판이 열리거든요. 더 월드는 좋은 카드니까 다 잘 된다 이런 뜬구름 카드 아닙니다. 오히려 냉정해요. 끝낼 건 끝내고 미련 남길 건 남기지 말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연락이 다시 오면서 뭔가 마무리 짓는 그런 형태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건 아니지 이렇게 딱 마음이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드는 감정이 아, 이제 알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랬구나. 이거예요. 이 깨달음 되게 현실적이거든요. 막 벅차오르는 감정보다는 내 속이 막 정리되면서 숨쉬기 편해지는 그런 느낌이요. 단 하나만 조심하세요. 끝났는데 다시 열어보려고 하지 말고. 더 월드가 나온 판을 괜히 다시 막 흔들면 오히려 손해가 보여요. 대신 이 마무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신다면 이 흐름이 현실적인 결과, 특히 돈, 기회의 흐름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돈 이야기 해볼게요. 우선은 기대부터 낮추고 갈게요. 큰 돈, 뭐, 당장 로또급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요, 이 카드가 훨씬 현실적입니다. 돈이 안 새는 구조로 바뀌는 카드가 떴거든요. 이 킹 오브 컵은요, 감정은 느끼되 돈 앞에서는 중심 잡는 카드거든요. 이번 분들이 지금까지 왜 돈이 안 모였는지 솔직히 보면 이겁니다. 수입이 적어서라기보다는 감정 지출이 많으셨네요. 그만 기분 풀려고 쓰고 미안해서 내가 대신 내주고 관계에 안 끼려고 내가 더 쓰고 이런 지출들 다 착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였을 가능성이 크네요. 근데 1월부터 달라지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쓸 돈, 안 쓸 돈 구분이 또렷해지고 괜히 마음 불안해서 불편해서 나가던 돈 줄어들고 손해보던 그 구조를 그냥 유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체감은 아 이제 돈 때문에 머리 아픈 일은 줄겠구나 이렇게 오실 거예요. 막 크게 벌어서가 아니라 안 새니까 숨이 트이는 구조요. 이 안정감이 잘 깔리면요. 사람도 일도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일 얘기가 확 바뀌네요. 여기서 또 소드 카드가 나왔죠. 근데 앞에서 나왔던 상처 카드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이건 아픈 걸 인정한 뒤에 오는 회복 카드예요. 우리 이번 분들은 아마 이 일 계속해도 되나? 이 질문 아마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던졌을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답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 크고요. 이 카드는 다 때려치워라. 이런 카드 아니에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요. 그간 너무 참았고 너무 혼자 버텼고 상처를 무시한 채 계속 밀어만 붙이셨죠. 그래서 이럴 이후에는 뭐 예를 들어 역할이 바뀌거나 일의 비중이 좀 조정되거나 같은 일을 해도 함께하는 사람이 바뀌거나 덜 아픈 자리로 이동하게 되거나 이 중 하나가 현실로 다가옵니다. 중요한 건 이 일 자체보다 나를 막 소모시키던 방식이 끝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변화 마냥 편하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익숙한 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니까요. 잠깐은 불안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안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이 카드가 경고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계속하면 내 몸이나 마음이 먼저 망가져요. 그리고 이 정리 혼자만의 결심으로 끝나진 않거든요. 사람 정리, 관계 정리랑 같이 막 맞물려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야 다음 흐름에서 진짜 가벼워지거든요. 자, 이 카드. 솔직히 이 말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의존하던 그런 관계 정리. 이 데빌 카드가 꼭 나쁜 인연만을 뜻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위치에서는 분명합니다. 우리 이번 분들. 그동안 어떤 사람 관계 중에 이런 패턴 있으셨죠? 그 외에 불편한데도 끊지 못하는 사람. 나만 더 쓰고 더 맞추던 그런 관계라던가 없어지면 괜히 불안해질 것 같아서 붙잡았던 그런 인연 같은 이게 사랑이어서라기보다는 뭔가 습관처럼 이어온 연결에 가까워요. 1월부터는 이게 어떻게 정리되냐면요. 싸우고 폭발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식어요. 집착이 빠져요.
요거 없어도 괜찮네 이 감각이 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막 아프게 끊어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손에서 힘이 빠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점은 다시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외로워서 익숙해서 다시 돌아가면 이 데빌 카드가 말하는 반복으로 돌아갑니다. 대신요. 이 공백에 다른 인연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다고 뭐 조건 좋은 사람, 뭐 스펙 좋은 사람 그건 아니에요. 그냥 내 정신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눈치 안 보게 하고 말 안 해도 숨 돌릴 수 있는 관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흐름 연애운으로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자, 연애판 확 갈립니다. 이번 분들 연애운 너무 좋아요. 근데 방식이 달라졌네요. 먼저 재회로 읽어보면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은 아니에요. 이번엔 이번 분들이 뭔가 우위에 서 있는 그런 재회거든요. 매달리는 재회 아닙니다. 상대 쪽에서 먼저 움직일 가능성 높아요. 확률 더 높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 인연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6번 완제는 선택받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더 적극적이고 이번 분들 가치가 올라가 있고 내가 을이 아니구나 요걸 체감하는 연애 이게 핵심입니다. 그동안 애매하게 숨겨졌던 그런 관계는 드러나거나 끝나고 이게 연애가 맞나 싶었던 흐름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그리고 이때 드는 감정은 그거예요. 아, 나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네? 요런 느낌. 이 자각 되게 중요하죠. 그래야 또 잘못된 관계 안 들어가죠. 단, 관심 받는다고 예전처럼 다 열어주진 마세요. 완즈 6번은요. 인정은 받되 기준은 지키는 카드라서 이 흐름 끝에서 행운 포인트가 열릴 거예요. 사람도 기회도 이제는 우리 이번 분들 수준에 맞춰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흐름을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 놓치면 안 되는 메시지 바로 읽어 드릴게요. 여기 1월 이후 가장 강한 행운 포인트의 이 원서 블루레이스 아게이트예요. 이게 되게 화려한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현실적이어서 이 카드가 여기 나온 게 더 중요해요. 요건 말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돌이거든요. 그렇담 이번 분들 1월 이후 행운 포인트는 무조건 이겁니다. 차분함. 뭐 그런 거 있죠. 흥분해서 바로 말하지 않기. 내 감정 올라온 상태에서 결론 내리지 않기. 상대의 그 말 끝나기도 전에 미리 판단하지 않기. 이거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진짜 큽니다. 왜냐면 사람, 돈, 일 다 말에서 판이 갈리거든요. 특히 이번 분들은 그동안 그 상처를 오래 참고 버틴 타입이라 한번 터지면 말이 아주 날카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원석이 주는 메시지가 딱 이겁니다. 한 템포 쉬어라.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깐만요.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기. 요거 하나만 지켜도 그 같은 말인데도 상대 반응이 달라지고 같은 제안인데도 돈의 조건이 달라지고 같은 일인데도 결과가 다르게 올 겁니다. 막 강하게 밀어서 여는 운이 아니라 차분하게 열리는 운. 그리고 이 태도가 이 흐름의 끝 마지막 카드로 이어지네요. 자, 이 카드에 적힌 문구부터가 아주 강렬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이 등장한다. 이건요, 막 직업 하나 바뀌는 정도가 아닙니다. 연애 하나 달라지는 수준도 아니에요. 진짜 내가 사는 방식 그 자체가 바뀌는 카드가 떴거든요. 우리 이번 분들은요, 앞으로 지금이랑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 계실 가능성 아주 크네요. 근데 이게 억지로 바꾼 인생이 아니에요. 그 막 참다 폭발해서 뒤집은 그런 인생도 아니고 무작정 새로 시작한 삶도 아닙니다. 다 정리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바뀐 인생. 최종 모습 요거예요.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 참는 걸 미덕으로 착각하지 않는 상태. 아픈 걸 원래 그런 거로 넘기지 않는 그런 태도.
이 정도면 됐다 대신 이건 아니지 요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요. 이게 2026년 기룬의 시작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과정 중간에 잠깐 외로울 수도 있고 또 익숙한 걸 내려놓는 게 불편할 수도 불안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이 카드의 흐름 끊겨요. 지금 이 리딩 전체가 말하는 건 이제는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신 이번 분들 이미 절반은 넘어왔어요. 이제는 다르게 살아갈 차례시고요. 그래서요. 작두탄 것처럼 말씀드릴게요. 예언해 드릴게요. 이번 분들 1월부터 역전되는 건 그냥 운 하나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정말 판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참는 게 습관이었고 버티는 게 당연했고 눈치 보는 관계가 일상이었고 내 마음 접어두는 선택이 기본값이었죠. 그 판 끝나요. 끝입니다. 1월부터는요. 그 상처를 기준으로 살던 인생이 정리돼요. 운이 갑자기 막 좋아지는 게 아니라 판단 기준이 바뀌고 그게 그 운을 끌어오는 흐름을 만들죠. 그래서 이 리딩 듣는 동안 조금 아프셨다면 맞게 들으신 겁니다. 불편한데 고개 끄덕끄덕 끄덕여졌다면 이미 흐름 타고 계신 거예요. 다만 이 흐름 자동 아니에요. 타면 올라타고 안 타면 다시 익숙한 패턴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다시는 참는 선택. 다시 미루는 관계, 다시 이 정도면 됐다는 판단, 그거 하는 순간 판은 그대로 멈춰요. 결국 선택은 끝까지 우리 2번 분들 몫입니다. 우리 2번 분들 현명한 선택 올해는 꼭 해보세요. 그럼 2번 분들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운명처럼 다가가길 바라신다면 2번 분들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해움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바라시는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2번 분들께 그대로 복이 될 수 있도록 저 해움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표현해 주시고 복 받아가세요.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 분들은요, 지금 이 리딩 들어오신 것 자체가 이미 흐름이 바뀌기 직전입니다. 그 뭐랄까요? 아직 바뀐 건 없는데 느낌이 좀 다르다. 이 생각 요즘 자주 드셨죠? 오늘은 2026년 기룬이 어디서 터지는지 미리 찍어주는 작두탄 예언 리딩입니다. 두루뭉술한 희망 회로가 아니에요. 1월부터 실제로 뭐가 어떻게 뒤집혀지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그렇게 막혀 있었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기운을 마구 끌어당기는 마법 주문이니까 꼭 눌러주세요. 저 해움이 진심을 담아 기도해 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카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 지금까지 솔직히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열심히 안 산 것도 아닌데 왜 항상 제자리 같고 왜 결과는 비슷비슷한지. 이 더 문카드가 말하는 건 운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황이 나빠서 맡긴 게 아니라 내 안의 감정과 또 생각이 그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내 판을 흔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죠. 확신은 없는데 그냥 버텼고 불안한데도 괜찮은 척 넘겼고 싫은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다른 선택이 더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사람은 바뀌고 환경도 조금씩 달라지는데 결말은 늘 비슷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번엔 좀 다르겠지 그 기대에 여러 번 걸어봤지만 결국 남는 감정은 늘 비슷했을 거예요. 자, 이게 왜 반복됐냐면요. 우리 3번 분들은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내가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
말로 못 붙인 그 찝찝함에 훨씬 더 많이 끌려오는 타입이세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해도 끝까지 믿지를 못했고 항상 마음 한쪽에 '이게 맞나?' 요 질문을 그냥 달고 움직이셨죠. 이 더 문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흐름을 잘 못합니다. 안 탑니다. 방향이 흐릿하니까요. 한 발 나가 놓고도 계속 뒤를 돌아보고 고민하게 되는 그런 카드거든요. 이건 능력 문제도 아니고 팔자가 막힌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방향 감각이 잠시 꺼져 있는 상태죠. 그게 지금 이 정체감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 흐릿함 위에 이어서 뜬 이 카드의 에너지가 겹쳐지면서 판이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나옵니다. 3번 분들. 지금까지 이 흐름을 막고 있었던 진짜 원인. 그건 어떤 사람도 또 환경도 아니에요. 너무 빨리 결론 내리고 너무 빨리 자신을 몰아붙였던 그 태도입니다. 네. 이 나이트 오브 소드는 일단 달리는 카드예요. 문제는 마음이 준비되기도 전에 너무 행동부터 앞섰다는 거죠. 생각은 계속 바뀌고 감정은 따라오지 못하는데 겉으로는 난 괜찮다 하면서 막 밀어붙이셨죠. 누가 말 한마디 해도 내 마음이 확 흔들리고 주변에서 막 잘 된다는 소리 들으면 괜히 속도가 더 빨라지고 또 혼자 있을 때는 왠지 다 정리될 것 같다가도 사람 만나고 오면 생각이 다시 뒤집히는 그런 패턴이요. 솔직히 익숙하지 않으실까요? 근데 이건요, 내가 생각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반응하면서 살아온 흐름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운이 안 붙는 게 아니라 판 자체가 커질 수가 없어요. 주도권이 계속 밖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회가 와도 요거 맞나 하다가 타이밍 놓치고 막상 지나가면 그때 할 걸. 이렇게 후회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그림이 반복됐던 겁니다. 이 에너지 그대로 두면요. 앞으로도 속도만 빠르고 결과는 그냥 비슷한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쁘게 움직이긴 하는데 정작 내 인생의 중심은 계속 흔들리는 상태로요. 하지만 동시에 이 카드는 지금 이 패턴을 자각한 순간부터는 판을 다시 잡을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더 문에서 보이지 않던 내 마음의 실체를 이제는 외면하지 않게 되었고 나이트 오브 소드의 속도를 반응이 아니라 의도로 바꾸기만 한다면 흐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필요한 건 더 막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방향으로 가는지 내가 먼저 납득하는 거. 그거네요. 그게 시작되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판, 그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3번 분들에게 1월은요, 그냥 지나가는 달이 아니에요. 선택의 순간이 아니라 그 결단을 피할 수 없는 타이밍이 들어옵니다. 더 러버스가 떴다는 건 이제 애매한 상태로는 더 못 간다 이 뜻이거든요. 기다려도 올 거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상황이 먼저 막 밀고 들어올 겁니다. 뭐 그런 거 있죠. 사람 하나를 정리하게 되거나 어떤 관계에선을 다시 긋게 되거나 일, 방향 또는 내 마음가짐 중에서 하나는 분명하게 갈라져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엔 내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반응한다는 거.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이건 힘들어도 놓치면 안 되겠다. 이 감각이 아주 굉장히 빠르게 와요. 그리고 이번엔 그 느낌이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 나이트 오브 소드에서 계속 흔들렸던 내 중심이 여기서 처음으로 딱 한쪽으로 갈리거든요. 물론 이 헷갈림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뭐 무섭기도 하고 또 선택의 대가가 보이기도 하니까요. 그래도 예전처럼 좀 더 두고 볼까 하면서 미루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 마냥 편하지만은 않아요. 누군가는 실망하고 누군가는 멀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더 러버스는 이번엔 잃는 게 아니라 남길 걸 고르는 선택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결단이 서는 순간 역전의 그 에너지가 작동하기 시작할 텐데요. 우리 3번 분들에게 1월 중순쯤 이 감각부터 먼저 다가오네요. 아,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 사람이었구나 하고요. 이 퀸 오브 소드는 참다가 폭발하는 카드 아니에요. 참아야 할 이유가 없다. 요걸 깨닫게 되는 카드죠. 그래서 이 변화가 아주 현실적으로 옵니다.
그 뭐냐. 하고 싶은 말은 하는데 죄책감이 전혀 안 들고 선을 딱 긋는데 전혀 미안하지 않고 눈치 보느라 막 말 돌리지도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 괜찮아요. 이렇게 넘겼을 말에 이제는 이렇게 말해요. 그건 어렵습니다. 그건 제 기준이 아니에요. 처음엔 본인도 막 놀라죠. 내가 왜 이렇게 단호해졌지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냉정해진 게 아니라 정확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실제로 이런 변화가 다가올 텐데요. 그 어떤 연락 하나가 자연스럽게 끊기거나 말투 하나가 달라지거나 또 상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거나 이게 겉으로 보면 사소해 보여요. 근데 속에서는 완전히 판이 갈리는 지점이 되죠. 단, 퀸 오브 소드는 말이 날카로워질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괜히 감정 섞여서 막 쏘아 붙이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핵심은 차갑게 말하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말하는 겁니다. 신기한 건요, 이렇게 기준을 밖으로 꺼내는 순간 사람들이 먼저 반응을 바꿔요. 이 사람 예전이랑 다르네. 이 사람 만만한 타입 아니네. 이게 바로 이 역전의 시작이 되고요. 내가 갑자기 막 강해진 게 아니라 내 자리를 정확히 차지하기 시작한 것뿐인데 판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 변화 되돌릴 생각 안 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낮춘 그 목소리로 돌아가는 게 더 불편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돈 얘기만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죠? 1월부터 막 벼락부자, 한방 터지는 흐름은 아니에요. 근데요, 이 카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막혀있던 돈의 순환이 다시 돌기 시작한다는 거. 그동안 돈이 왜 이렇게 안 붙었냐면 혼자서 다 버티는 그 구조 때문입니다. 혼자 다 책임지고 혼자 고민하고 또 혼자 감당하던 그 방식. 하지만 이 3번 컵은 분명하게 말해요. 이 구조 이제 끝났다고. 1월 이후부터는 사람을 통해 돈이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안 되던 거래나 제한이 풀리거나 또 예전엔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피하던 이런 모임에서 기회가 생기거나 기회가 나오거나 같이 하면 이득이다 싶은 구조가 내 눈에 들어와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돈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억지로 맞춰주거나 막 굽신거리는 그런 느낌 아니고 아, 이 정도면 괜찮다 싶은 선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 특징 하나 더 있는데요. 돈을 쓰는데 죄책감이 줄어요. 무책임한 그런 소비가 아니라 써도 되는 돈과 또 쓰면 안 되는 돈, 그 구분이 생기는 흐름이거든요. 단, 조심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 따라서 무작정 움직이면 돈도 같이 셀 수 있어요. 이 카드는 함께 카드지 끌려다녀라 카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 제대로 살리려면 이 에너지가 꼭 필요한데요. 여기 카드. 3번 분들한테 진짜 중요한 카드가 떴습니다. 일과 돈의 흐름을 중심을 딱 잡아주는 그런 카드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만두느냐 마느냐보다 내가 주도권을 쥐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황제 카드는요, 내 자리를 만드는 카드예요. 1월 이후부터 일이 가벼워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이 늘고 역할은 더 커지고 또 요구받는 기준도 높아져요. 그래서 초반에는 아, 일이 왜 이렇게 무거워졌지? 이 느낌 들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건요, 버거움이 아니라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는 누가 시켜서 막 끌려가듯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자리로 가요. 지금 하던 일 계속해도 되냐고요? 요건 조건부 예스입니다. 예전처럼 참고 맞추고 또 넘기면 이 일은 다시 숨이 막혀요. 근데 기준을 딱 잡는 순간 판이 달라진다는 거죠. 발언권도 생기고 내 방식이 적용되고 사람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다만 이 황제 카드의 그림자도 있는데요. 다 내가 떠안으려고만 하면 바로 지칩니다. 내가 해야 돼 요거랑 내가 책임진다 요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엔 권한은 가져가되 일은 나누는 연습 필요해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3번 분들. 돈은 사람을 통해 들어오고
일은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 살아납니다. 이 두 흐름 함께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1월 이후부터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게 아니라 이제 이 판 좀 보인다. 이 감각으로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판이 딱 갈립니다. 관계판이요. 애매하게 정리되는 시기 아니네요. 중심이 완전히 넘어왔어요. 이 마법사 카드는요, 운 좋은 사람 만난다. 이런 카드 아니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가 그대로 현실이 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1월 이후 관계 흐름은 되게 명확해요. 애매하게 붙어 있던 사람은 굳이 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고요. 꼭 필요한 사람. 나를 제대로 쓰는 사람은 이상할 정도로 타이밍 맞춰서 딱 붙어요. 그리고 중요한 변화 하나. 이제는요, 사람들이 3번 분들 눈치를 봅니다. 예전엔 다 설명해야 이해해주고 맞춰줘야 또 유지되던 관계였다면 이제는 달라지는 거죠. 연락만 하면 기빨리던 사람, 계속 내 가치를 증명해야 했던 관계, 은근히 선 넘고 나를 깎아내리던 사람, 이런 인연, 이 마법사 카드에서는 더 이상 유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3번 분들이 이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 마법사는 선택의 카드라서 사람을 너무 가볍게 자르기 시작하면 고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설명을 그만두라는 흐름. 이렇게 관계의 기준이 잘 정리되면 그 에너지가 그대로 연애 쪽으로 이어집니다. 연애운 이번엔 정말로 칼같이 갈리시네요. 이 정의 카드가 떴을 때는요, 중간이 없어요. 아닌 관계는 명확하게 끝나고 맞는 관계는 갑자기 속도가 확 붙습니다. 이 카드는 감정 카드 아니에요. 기준 카드예요. 그래서 재회든 새 인연이든 딱 하나만 봐요. 이 사람 나를 존중하냐 이거요. 이 기준 통과하면 이어지고 아니면 미련 없이 정리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이 과정에서 관계 하나쯤은 끊어질 수 있겠습니다. 감정만 앞서던 어떤 연애, 또 나만 참던 구조, 불공평한 역할 분담, 이런 관계는요, 이 정의 카드에서는 절대 유지 안 돼요. 근데 이게 아프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속이 시원합니다. 왜냐면 이제는 연애에서도 나만 막 이해해주는 구조, 이해해야 하는 구조를 몸이 먼저 거부하거든요. 하지만 이 정의 카드가 뜨면 기준이 너무 빡빡해질 수 있어서 너무 사람을 평가하듯 재단해버리면 좋은 인연도 숨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연, 연애 포인트는 이거예요. 감정은 솔직하게, 기준은 분명하게. 그렇게만 가면 이번 연애운은 외롭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되죠. 관계에서는 나를 시험했던 그런 인연이 빠지고 연애에서는 나를 존중하는 사람만 남습니다. 이건 잃는 흐름이 아니라 사람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시기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1월 이후 가장 강한 우리 3번 분들의 행운 포인트 궁금하시죠? 자, 이 카드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요걸 잡느냐 그냥 흘리느냐로 2026년 흐름이 갈린다고 보셔야 돼요. 이 에피도트는요, 겉핥기 절대 안 통하는 카드예요. 대충 넘기던 문제, 또 애써 미루던 감정, 알면서도 회피했던 그 선택.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제대로 파면 판이 확 달라져요. 그렇다고 막 여러 개 다 하라는 카드는 아닙니다. 딱 한 가지만 정해서 꾸준히, 그러나 깊게, 변명 없이 그걸 해내는 사람만 레벨업해요. 이걸 귀찮아서 안 하면요, 운은 그냥 조용히 지나가죠. 아무 일도 안 생긴 것처럼요. 근데 단 한 번만이라도 이번엔 끝까지 해보자 하고 팍 파고들면 기회가 붙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게 공부든 일 방식이든 관계 정리든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든 상관없어요. 이 에피도트가 말하는 행운은 선물처럼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깊이 파는 사람에게만 붙는 남는 운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 진짜로 쭉 이어집니다. 그냥 말만 좋은 카드 아니거든요. 그리고 엔딩 카드가 이거라서 솔직히 좀 소름 돋았어요. 3번 분들. 이 흐름의 끝에서 이렇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때 이렇게 힘들었구나. 요런 흐르면 그 어떤 과거가 미화되거나 다 잊혀지는 건 아니에요. 대신 이해가 됩니다. 왜 그때 그 관계를 붙잡았는지, 왜 그 선택을 못 났는지, 왜 그렇게 버텼는지, 그걸 이해하는 순간 미련이 빠져요. 후회가 빠져요. 쓸데없는 감정이 이렇게 씻겨 내려갑니다. 이 카드에서 자주 나오는 반응이 있거든요. 그건요, 갑자기 막 눈물 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텅 빈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며칠간 좀 멍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몸이 가벼워집니다. 숨이 깊게 들어오고, 아침에 일어날 때 괜히 버거운 느낌이 사라져요. 가벼워지죠? 이건 끝이라는 카드가 아니에요. 정리 완료, 새 흐름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리딩의 마지막은 잘 된다 이게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과거에 붙들리지 않아도 되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흐름까지 오면 이전으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 인생이 숨쉬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3번 분들. 1월부터 역전되는 건요. 운이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새 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은 감정에 끌려가고 눈치 보면서 속도 맞추고 버텨야 할 거, 놔야 할 거 헷갈린 채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흐름이 바뀌죠? 감정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움직이고 흔들림이 아니라 내가 선택으로 결정하고 참고 버티던 인생에서 내가 주도권을 쥔 인생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 리딩에서 계속 반복된 메시지 하나 있었죠? 더 이상 애매하게 못 간다. 이게 무서운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동시에 이 말이 가장 강력한 안정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3번 분들. 1월부터 역전되는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남 눈치 보느라 미뤄뒀던 선택, 정리 안 된 관계, 애써 괜찮은 척하던 그 상황들 이제 다 오래 못 갑니다. 좋은 것만 남아서가 아니라 안 맞는 건 스스로 못 견디는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요. 지금 이 리딩이 유독 정확하게 나에게 꽂혔다면 이미 흐름은 다 타신 겁니다. 이번엔 진짜 달라요. 이 리딩 들으시고도 똑같이 사신다면 솔직히 운이 와도 못 잡아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그럼 3번 분들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운명처럼 다가가길 바라신다면 3번 분들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헤이홈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바라시는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3번 분들께 그대로 복이 될 수 있도록 저 헤이홈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표현해 주시고 복 받아가세요.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4번 분들은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왜 나만 계속 손해보는 쪽이냐? 이 말. 올해 정말 많이 삼키신 분들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속으로는 이미 여러 번 마음 접었다가 그래도 내가 참자 하면서 다시 버텨온 그런 흐름이거든요. 근데요, 이 흐름 1월부터 끝납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마법 부적이니까 꼭 눌러주시고 시작하세요. 저 혜윤이 진심을 담아 기도해 드릴게요. 자, 그럼 1월부터 역전되는 일, 작두탄 것처럼 소름 돋는 예언 시작해 보겠습니다. 4번 분들, 지금까지 안 풀린 이유부터 바로 짚어볼게요. 이건요, 노력 부족도 아니고 실력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람판이 너무 더러웠어요. 5번 소드는 싸워도 이겨도 남는 게 없던 그런 구조였거든요. 이 카드가 뜰 때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막 이겨도
마음이 개운하지 않고 참고 넘기면 또 손해만 쌓이고 맞서면 괜히 내가 예민한 사람만 되는 그 상황이야. 그래서 늘 기싸움, 눈치 싸움, 감정 소모전이 심하셨죠? 이건 일이 안 풀린 게 아니라 내 에너지가 다 여기서 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그런 순간 아마 많으셨을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지. 또 지금 말 꺼내면 분위기 망칠 것 같아서. 괜히 나만 예민한 사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요. 그래서요. 정작 중요한 타이밍마다 사범분들만 한 발 물러서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뒤로 빠지셨죠. 그리고 이 구조의 제일 나쁜 점이 뭔지 아세요? 겉으로는 협력인 척, 배려인 척, 나를 위하는 척 이러면서 뒤에서는 결국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 끼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든 지든 뭔가 기분이 그 더러운 싸움만 반복됐고 결과는 늘 똑같았죠. 이건 이긴 것 같은데 남은 게 없다. 앞으로 간 느낌도 전혀 없고 또 패턴은 계속 반복되고 속으로는 계속 이게 맞냐 이 생각만 들었을 겁니다. 이 막힘은 4번 분들 탓 절대 아닙니다. 운이 나쁜 것도 아니고 능력이 모자란 것도 전혀 아니니까 싸우는 판 자체가 잘못 깔려져 있었다는 거. 여기서 핵심 나옵니다. 솔직히 저 이 카드 보자마자 좀 소름 돋았어요. 왜냐면요. 우리 4번 분들이 원래 이 판을 꼭 쥐고 있었는데 스스로 내려놓으셨거든요.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더 매지션은 도구는 다 있는데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뭐랄까요? 말할 수 있었는데 삼켰고, 선택권이 있었는데 밀었고, 주도할 수 있었는데 남 눈치 봤어요. 왜냐고요? 괜히 나서면 이 판에서 더 꼬일까 봐. 괜히 더 피곤해질까 봐.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서. 그쵸? 근데요. 이건 꼭 짚고 가야 합니다. 이 판은 이미 꼬여 있었어요. 우리 사모분들이 가만히 있어도요. 누군가가 인생을 막고 있었다기보다 갈등을 만들기 싫어서 본인이 가진 힘을 일부러 접어둔 거예요. 이건요.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너무 사람을 끝까지 보려는 그 성향 때문이고 착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착함 계속되면 이용당하는 쪽으로 굳어집니다. 더 매지션이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이미 선택권은 여러분 손에 있었다. 네. 이건 상대가 강해서가 아니고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도 아니고 4번 분들이 이 갈등을 피하려고 스스로의 힘을 묶어둔 거죠. 숨겨놓은 거죠. 근데요. 이 패턴 그대로 두면요. 앞으로도 그냥 이 말 잘하는 사람이 주장 센 사람이 자기 이익만 먼저 챙기는 사람이 이 판 계속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1월을 앞두고 이렇게 강하게 뜬 거예요. 이제는 참는 게 미덕이 되는 구간은 끝났고요. 말 안 하는 게 현명한 선택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가만히 있는 쪽이 더 손해보는 흐름으로 바뀌거든요. 자, 여기서 흐름이 확 바뀝니다. 1월에는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작동합니다. 기다려도 오고, 아무 말 안 하고 버티고 있어도 상황이 먼저 막 밀고 들어와요. 자, 어떤 식이냐면, 막 참다. 아, 이건 진짜 아니지 싶은 지점까지 오고요. 더는 침묵으로 넘길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딱 옵니다. 이 퀸 오브 소드는 감정 폭발 카드 아니에요. 이건요, 막 울면서 따지는 것도 아니고, 쌓아뒀다가 막 터트리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차갑지만 정확한 한마디. 정리된 기준, 선 긋는 말, 맞아요. 그래서 이 시기엔 그렇게 바뀝니다. 말 아끼던 분들이 갑자기 할 말을 하게 되고 또 그동안 참던 분들이 이건 내가 감당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이게 절대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변명 안 해도 되고 설득 안 해도 되고 이해받으려는 노력 안 해도 되고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건 제 기준에 맞지 않아요. 이 방식은 더 이상 어렵습니다. 이 한 번의 정리가 1월 이후 전체 흐름을 바꾸는 트리거가 돼요. 퀸 오브 소드는 차가운 카드가 아니라 정신이 또렷해지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누군가의 말이 더 이상 상처가 안 되고요. 감정 대신 팩트로 상황을 보게 됩니다. 다만 이때
말할 걸 미루면요. 1월 말에서 2월 초엔 같은 이슈가 더 큰 형태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게 정리할 수 있을 때 정리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나서 와 대박. 이런 일부터 생기느냐?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4번 분들의 역전은 아주 현실적으로 시작되네요. 이 카드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요거예요. 이제 노력한 만큼 돌아온다. 맞아요. 지금까지는 솔직히 그런 구조였잖아요. 내 노력이 좀 공허해지고 애씀이 당연시되고 또 버팀이 막 더 요구되는. 근데 1월부터는요. 아주 조용하게 이렇게 바뀝니다. 노력이 반응 올 거고요. 행동은 결과가 쌓이니까. 그래서 처음엔 일은 오히려 늘었는데 이상하게 덜 지치고요. 돈은 크진 않아도 흐름이 끊기지 않고 '아 나 더 이상 헛수고는 아니구나.' 요 싶은 순간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카드 문구 있잖아요. "요정이 와서 대신 일해 주진 않는다." 요거 진짜 현실 카드입니다. 누가 와서 갑자기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만든 이 결과가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1월 중순쯤 이런 느낌 들 수 있는데요. 이거다. 혼자만 애쓰던 구조가 바뀌었다. 뭐 일에서는 반응이 오기 시작하고 돈에서는 막혀 있던 흐름이 조금씩 트이고 또 사람 관계에서는 말 안 해도 알아서 정리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건요. 그래서 대박 사건이 아니라 그냥 공기 자체가 달라졌네 이 느낌부터 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작은 변화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흐름은 '나 이제 이 정도 대우받는 사람이다.' 그 기준을 다시 세우는 시기거든요. 여기서 다시 예전처럼 무리해서 다 떠안거나 괜히 더 잘하려고 애쓰면 이 좋은 흐름 금방 새요. 퀸 오브 소드에서는 말로 선을 긋고 8번 펜타클에서는 행동의 구조가 바뀌게 되는 이게 바로 우리 4번 분들 역전의 현실적인 시작 신호. 네. 그렇다면 이 흐름이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는지 한번 읽어 볼게요. 4번 분들. 큰 돈부터 기대하셨다면 솔직히 말씀드려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요. 돈이 새던 구멍 이제 먼저 막히네요. 지금까지 4번 분들 돈이 왜 항상 애매했는지 아세요? 왜 그런 거 있죠. 필요 없는 지출인데 그냥 넘겼고 또 애매한 부탁인데 거절 못했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감정으로 쓰셨네요. 이 킹 오브 소드는 돈을 버는 카드라기보다는 돈 앞에서 내가 냉정해지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1월 이후부터 이런 변화가 올 텐데요. 뭐 예를 들어 쓸데없는 소비가 눈에 들어오고요. 또 애매한 부탁에 "그건 어렵습니다." 요게 바로 나오고 돈 얘기에서 더 이상 죄책감이 안 느껴져요. 이건요. 버는 돈이 늘기 전 그 전 단계입니다. 지키는 돈이 늘어난다는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체감은 이렇게 올 거예요. 돈이 없어서 불안하다가 아니라 '아 이 정도면 내가 이렇게 관리 잘하고 있었네.' 이 차이 생각보다 큽니다. 단 주의할 점. 이 시기에 투자로 한 방 노리거나 누가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 요런 말하면 그냥 거르세요. 킹 오브 소드는 급하게 벌려다 잃는 흐름을 제일 싫어해요. 지금은 불리는 시기가 아니라 돈을 내가 통제하는 그런 시기라서 큰 한 방, 로또 같은 대박은 아닙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카드 우리 4번 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카드예요. 4번 분들. 지금까지 이 고민 있으셨죠? 지금 이 일 내가 계속해도 되나? 여기서 내가 더 커질 수 있냐? 자, 그 질문의 답은 이 카드가 되게 현실적으로 말해줍니다. 이를 당장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역할과 위치가 바뀐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구조가 어땠냐면요. 그냥 다 책임은 내가 다지고, 결과는 같이 나누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먼저 나서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 구조에서 빠져나오는 카드예요. 그래서 1월 이후부터는요. 뭔가 책임은 줄어드는데 안정성은 올라가고 나 혼자 다 떠안는 역할에서 내려놉니다. 이 펜타클은 단기 성과 카드가 아니에요. 오래가는 구조. 쌓는 게 남는 판이죠. 그래서 핵심은 지금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곳이 남는다. 요겁니다. 바로 옮기라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버티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경력이라던가 신뢰 또 실무 경험 이걸 들고 다음 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요, 2026년의 기류는 갑자기 튀는 게 아니라 1월에 내가 선택한 방향이 2년, 아니 3년짜리 안정으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만약 이 시기에 너만 조금만 더 해주면 돼. 지금은 너가 버텨야지. 이런 말 다시 나오면요. 그건 예전판으로 다시 끌어당기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일에서도 돈에서도 선 긋는 기준이 바뀌어야 하는 타이밍이거든요. 킹 오브 소드에서 돈을 통제하고 이 펜타클에서 일의 구조를 바꾸면서 사범분들의 인생이 버티는 모드에서 유지되고 쌓이는 모드로 넘어가요. 그럼 이 흐름이 관계랑 감정 쪽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느냐? 자, 여기서부터는 솔직히 좀 냉정해집니다. 그 외에 사범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중요한 건 꼭 빼놓고 말하던 사람. 도움 주는 척 하면서 정보는 숨기던 사람. 자, 이 7번 소드가 뜨면요. 이 관계들은 정리 대상입니다. 다만 이 카드의 특징은요. 그 손절을 내가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요. 이제 4번 분들이 변했거든요. 예전처럼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넘어가지 않고 이상한데 싶으면 그대로 인지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뜨면 상대가 먼저 불편해져요. 예전처럼 말 안 통하고 예전처럼 이용이 안 되고 예전처럼 슬쩍 넘어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요.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 발로 거리 벌립니다. 이건 싸우고 끊는 손절이 아니라 그냥 자연 소멸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떠나는 인연 아쉬워하지 마세요. 7번 소드는 속일 수 없는 사람 앞에서 가면 쓴 사람은 오래 못 버틴다. 그 카드거든요. 대신 이 시기부터 조용한데 오래가는 사람, 말수는 적어도 행동이 일관된 사람, 요런 인연이 남을 거예요. 그게 바로 내 관계의 재정렬이고요. 자, 관계가 이렇게 정리되면요. 연애도 같이 바뀝니다. 이번 연애운 진짜 확 갈려요. 그 애매한 관계. 밀당만 계속 반복하던 사이. 나만 더 애쓰던 구조. 이건요. 아프게 끊기기보다는 차갑게 정리가 되네요. 이 퀸 오브 소드는 연애에서도 감정 폭발 카드 아닙니다. 내 기준을 세우는 카드예요. 그래서 4번 분들 이번엔 설렘이 먼저가 아니라 조건부터 먼저 와요. 그 조건 딱 하나입니다. 나를 존중할 사람과. 네. 이게 없으면요. 아예 시작을 안 해요. 새 인연이든 재회든 어떤 관계 회복이든 그 말만 예쁘게 하는 사람 절대 안 돼요. B. 애매하게 기대감만 주는 사람 B. 절대 안 돼요. 전부 컷입니다. 이게 냉정해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정상이죠. 이제는 사랑이라는 그 이름으로 감정만 소비하는 관계 몸이 먼저 거부합니다. 혹시 이 시기에 예전엔 너 잘해줬잖아. 우리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이런 말로 다가오는 사람, 다시 다가오는 사람 있다면요. 그건 관계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이번 연애운은요. 심장이 아니라 내 머리가 먼저 허락해야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4번 분들 감정 소모를 확실히 줄여줄 거고요. 자, 이쯤 오면요. 내가 뭘 더 해야 운이 트이냐? 이게 아니라 뭘 덜어내야 하느냐가 핵심이 되죠? 이 슌가이트는요. 행운을 불러오는 그런 원석이 아니라 불필요한 걸, 그걸 차단하는 원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4번 분들 행운 포인트는 의외로 되게 단순해요. 내 인생, 내가 산다. 네. 이 말이 그냥 멋있는 문장이 아니라 실제 행동 기준으로 바뀌어요. 그동안 난 기준 맞추느라 미뤘던 선택, 남 속도에 끌려가면서 조급했던 내 마음, 남 기대 때문에 괜히 다 짊어졌던 그 책임, 이런 걸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신기하게도 내 일이 가벼워집니다. 이 슌가이트 메시지가 정확히 이거예요. 남 인생 말고 내 인생을 살아라 이거요. 그래서 1월 이후부터는요. 남 눈치, 어떤 가족의 기대, 사회가 정해준 어떤 타이밍, 이걸 다 끊어내라는 타이밍이 아니라 그냥 그 기준에서 내려놓는 그런 흐름이니까
이 시기에 그래도 이 정도는 맞춰줘야지,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생각 다시 올라오면요. 그게 바로 운을 막는 지점입니다. 슌가이트는 좋은 걸 더 붙이는 카드가 아니라 쓸데없는 걸 떼어낼수록 운이 붙는 카드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 엔딩 카드에 되게 조용한 엔딩 카드가 떴네요. 겉으로 보면요, 막 대단한 변화 없어 보일 수 있는데요. 뭐, 자리도 비슷하고, 일상도 비슷하고,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고, 사람들 눈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카드의 진짜 의미는 이거예요. 표면 아래에 보물이 묻혀 있었다. 네. 이건 우리 사번분들의 인생이 막 틀어진 게 아니라, 망가진 것도 아니라 너무 깊이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계속 증명해야 했고, 설명해야 했고, 비교당하고 비교하면서 사셨죠. 근데 이 흐름을 탄 우리 사번분들의 최종 모습은요, 더 이상 잘하고 있단 말 안 해도 되고, 이해받으려고 막 애쓰지 않으셔도 되고, 남 인생이랑 굳이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 자리에서, 자기 자리에서 단단한 사람. 이게 어찌 보면 제일 무서운 변화가 되겠죠. 겉으론 꽤 조용한데 안쪽은 완전히 달라진 보물 같은 상태. 그래서 이 엔딩 카드가 말하는 마지막 메시지는요. 굳이 찾으려고 멀리 갈 필요 없었다. 이미 내가 서 있던 자리에 이 운이 있었다. 요거라서 이제 우리 사번분들은 운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운이 이렇게 머무는 자리가 됩니다. 지금 이 흐름 과장도 아니고 뜬구름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충분한 가능한 변화예요. 여기까지 오신 분들 이미 절반은 지나오셨거든요. 자, 4번 분들 1월부터 역전되는 그 일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사건 하나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바뀌는 거. 그게 시작입니다. 그동안요. 상황이 바뀌면 나도 바뀌겠지. 사람이 바뀌면 숨 좀 쉬겠지. 운이 오면 살만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해 오셨잖아요. 근데 이번 흐름은 반대입니다. 내 기준이 먼저 바뀌고 그 결과로 돈, 일, 관계, 연애가 쭈루룩 따라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운이 좋아지는 리딩이 아니라 판을 바꾸는 리딩입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면요. 이 흐름은 누가 밀어줘서 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 사번분들 마음속에 있었던 참는 게 미덕이라던 그런 시선, 설명해야만 이해받는 구조, 증명해야 인정받는 관계, 이걸 내려놓는 순간부터 판이 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두타고 예언 드리자면 딱 이거예요. 1월부터 역전되는 건 운이 아니라 이 판을 보는 시선입니다. 이 시선이 바뀐 사람은요. 누가 막을 수도 없고 다시 예전으로 잘 안 돌아갑니다. 이번엔요.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을 딱 지키는 사람이 살아남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렇게 이 흐름을 탄 4번 분들은 2026년에요. 확 튀지는 않아도 인생 안정권에 들어갑니다. 불안으로 선택하지 않고 눈치로 사람 고르지 않고 돈 앞에서 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일 앞에서 나를 갈아넣지 않는 그런 상태. 여기까지 오시느라 진짜 많이 버티셨잖아요. 지금까지 버텨준 거, 참아준 거, 또 놓치지 않은 거 그 자체로도 충분히 잘해 오셨습니다. 이제는요, 그 힘을 나를 지키는데 거기에 쓰실 차례시네요. 그럼 4번 분들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운명처럼 다가가길 바라신다면 4번 분들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헤이홈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바라시는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4번 분들께 그대로 복이 될 수 있도록 저 헤이홈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표현해 주시고 복 받아가세요. 5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5번 분들, 이번 리딩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흐름은요, 조용히 참고 버틴 사람만 알아보는 역전이거든요. 누가 봐도 막 대박 난다, 갑자기 인생 핀다, 요런 스타일은 아니세요. 근데 대신 막히던 판이 뒤집히고 안 되던 게 되기 시작하는, 이상하게 숨통이 트이는, 이거 요거 확실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마법 부적이니까 꼭 눌러주세요. 저 해움이 진심을 담아 기도해 드릴게요. 그럼 카드 순서대로 왜 막혔는지, 뭐가 눌렀는지, 1월엔 뭐가 터지는지, 어디서부터 역전되는지 차근차근 읽어드리겠습니다. 5번 분들, 지금까지 왜 이렇게 숨이 막혔는지 이 카드가 아주 솔직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혼자 너무 많이 짊어졌어요. 일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계속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그 역할, 그걸 다 맡아왔다는 거죠. 누군가는 빠져도 내가 메우고, 누군가는 대충 던져도 내가 마무리하고, 누군가는 말도 안 해도 내가 알아서 다 챙기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반복돼 오셨네요. 그래서 이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요. 일은 잘 굴러가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죠. 근데 정작 나는 조금씩 말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10번 완제는 아직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이미 넘었는데도 계속 들고 있는, 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운이 안 온 게 아니라 운이 와도 느낄 틈 자체가 없던 상태라는 거죠. 내 몸, 마음, 에너지도 이미 꽉 찬 상태에서 계속 얹고 또 얹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5번 분들. 이거 진짜 미담 아닙니다. 버틴다고 다 미덕 아니에요. 지금 이 카드는 충분히 했다가 아니라 이제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다 같이 무너진다, 이 경고에 가까워요. 그래서 막힌 거고요. 능력 부족이 아니라 이렇게 과부하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 5번 분들의 이 무게가 왜 이렇게 오래 유지됐는지 이어서 뜬 이 카드로 읽어볼게요. 여기서 핵심 나왔어요. 진짜 중요한 카드입니다. 5번 분들. 지금까지 막혔던 진짜 이유는요, 그 떠나야 할 판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이 6번 소드는 도망도 아니고 패배 카드도 아닙니다. 이 카드는 딱 하나, 이미 끝난 싸움터에 계속 남아있는 상태를 보여줘요. 그게 인간관계든 뭐 일이든 환경이든 내 마음 한구석에서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는 더 이상 답이 없다, 이건 더 가봐야 똑같다라는 거. 근데 현실 때문에, 이 책임 때문에, 또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버텨왔는데 그 생각 하나로 지금까지 또 버티고 버텨온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이 어떻게 됐냐면요, 그냥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빼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계속 흔들리는 상태가 되셨네요. 이건 정말 그 전생 타령할 필요도 없습니다. 업보카드도 아니에요. 지금 선택하지 않았던 게 원인입니다. 특히 우리 5번 분들의 이 의무감이 너무너무 강하시거든요. 뭐 그런 거 있죠. 내가 나가면 이 판 망가질 것 같아서, 내가 빠지면 누군가는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요.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요, 이미 그 판은 여러분이 있어도 더 나아지지 않는 구조였어요. 배는 떠나야 강을 건너는데 노는 이미 잡고 있으면서 몸은 안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판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운이 막은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정지 버튼 요거 누르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버티면 당장은 안정될 것 같아 보여도 에너지는 더 빨리 소모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견디고 버티는 선택 말고 정리하는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 자, 여기서 분위기가 확 바뀌네요. 아카드들에서 계속 버텼다, 참았다, 떠나야 했다, 이게 나왔다면 이제는 내 감정의 판이 완전히 정리되는 지점을 보여줘요. 5번 분들에게 1월에 들어오는 이 트리거는요,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계기 아닙니다. 오히려 피하려고 해도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그런 사건에 가까운데요. 10번 컵은 감정의 완성, 관계의 재정렬 카드니까 그렇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 누군가가 그동안 숨겨뒀던 진짜 속마음을 꺼내놓거나 어떤 관계의 형태가 애매함을 끝내고 바뀌거나 뭐 가족, 팀, 인간관계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가자 하고 결론이 나는 그런 흐름이요. 이게 기쁜 소식일 수도 있고 어떤 정리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하나예요. 더 이상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1월부터 우리 5번 분들 얼굴에서 그 특유의 눈치 보느라 긴장하던 표정, 이게 싹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해석 하나 더. 이 카드가 말하는 트리거는 행복이 들어오는 사건이라기보다는 내 행복의 기준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 뭐냐, 남 맞춰주는 그런 안정 아니고 참아야 유지되는 그런 관계 아니고 대신 나도 숨 쉬어도 되겠다. 이제 내 기준으로 살아도 되겠다. 이 방향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선 안 움직여도 됩니다. 기다린다고 뭐 늦춰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 순간이 왔을 때 그냥 예전 습관대로 그래도 내가 좀 더 참을까 이 생각이 들면 이 좋은 흐름 반으로 깎아 먹는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다음 카드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전환 이유, 이 현실이 어떻게 달라지기 시작하는지 바로 이어서 나오네요. 이 카드. 화려하진 않지만 진짜 믿을 만한 카드입니다. 이번 역전은요, 막 드라마처럼 확 뒤집히진 않습니다. 갑자기 대박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막 인생 역전 체인지는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옵니다. 이거 전이랑 좀 다르다. 요런 느낌이랄까요? 연락은 느린데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제한은 작지만 말이 바뀌지 않고 돈도 큰 돈은 아니지만 그냥 툭툭 현실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 나이트 오브 펜타클은 느립니다. 근데요, 헛발질은 안 해요. 그래서 1월 중후반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거 계속 가도 괜찮겠다. 이번엔 좀 무너지지 않겠다. 이게 정말 핵심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가 나왔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요. 그건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예전처럼 이쯤이면 막 더 커져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아직 요 정도냐? 이 생각이 들면 스스로 흐름을 흔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 판은요. 느려도 단단합니다. 급하게 키우려다 괜히 건드리면 오히려 이 균형 깨져요. 이 카드는 분명히 말해요. 이번엔 가짜 희망 아니라고요. 작지만 진짜라고요. 그래서 이 역전의 시작은 환호가 아니라 안심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정감이 이 앞카드의 10번 컵, 그 감정의 정리와 딱 맞물리면서 우리 5번 부드 흐름이 진짜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리고 금전운은요. 먼저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한방 대박은 아닙니다. 근데요, 어떻게 놓고 보면 지금 우리 5번 분들에겐 이게 훨씬 중요해요. 돈 때문에 숨 막히는 구조가 이제 풀립니다. 이 9번 컵은요, 부자 카드라기보다는 만족의 카드예요. 만족. 그래서 이렇게 변할 거예요. 어떤 나갈 돈과 들어올 돈이 이상하게 어긋나 있던 흐름이 맞춰지고 또 돈 때문에 사람 눈치 보던 상황이 줄고 내가 쓴 돈을 두고 집에 와서 계속 곱씹는 일도 줄어요. 특히 이 부분, 그 매달 고정 지출 생각만 해도 답답했던 거, 갑자기 튀어나오는 돈 때문에 이번 달 또 버텨야 하나 그 불안, 이게 1월부터는 조금씩 확실하게 옅어집니다. 체감이 커요. 게다가 돈을 쓰는 마음까지 바뀌죠. 이전엔 돈을 쓸 때 죄책감, 불안, 계산부터 먼저였다면 이제는 이 정도는 써도 되겠다. 이건 나한테 필요한 지출이다. 이 안정감이 생깁니다. 이거요. 통장 잔고 숫자보다 어떻게 보면 더 훨씬 큰 복이에요. 다만 이 카드 나왔다고 갑자기 소비 늘리시면 이 안정 절대 오래 못 갑니다. 9번 컵은 적당함, 그걸 지킬 때 복이에요. 과하면 다시 숨 막힐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이 돈의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이 카드. 우리 5번 분들 인생의 흐름에서 꽤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네요. 그래서 먼저 이 질문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자, 우리 5번 분들
지금 하는 일 계속해도 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네, 됩니다. 단 같은 방식으론 아닙니다. 이 킹 오브 컵은요, 일 잘하는 사람 카드가 아니에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카드예요. 지금까지 우리 5번 분들 일의 흐름을 보면요. 다 맞춰주는 역할, 감정 노동 다 떠안는 구조, 사람 기분 살피느라 정작 내일은 뒤로 밀리던 패턴, 이게 너무 많으셨죠. 그래서 앞으로는 감정 다 쏟는 일 안 되고, 눈치 보면서 버티는 구조 아닙니다. 대신 성급기 딱, 거리 조절, 중심 잡고 오래 가는 방식, 이쪽으로 판이 바뀌어요. 이 변화는 꼭 이직이나 퇴사만 의미하진 않아요. 뭐 내 역할이 달라질 수도 있고, 내 위치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포인트는 이제는요, 일을 더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요, 잠깐 그 반짝 변화가 아니에요. 2026년 쭉 이어지는 핵심 축이 될 겁니다. 물론 조심할 점도 분명히 보여요. 이 킹컵의 흐름에서 다시 예전처럼 내가 참으면 되지, 이 모드로 돌아가면요, 이 카드 힘 바로 빠집니다. 이제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균형 잡힌 사람, 이게 살아남는 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람 정리도 들어가는데요. 이건 선택이라기보다는 자동 정리에 가깝네요. 그 어떤 경쟁 구도, 뭐 은근한 비교, 같이 있으면 기빨리던 그런 관계, 이런 인연들 내가 굳이 싸우지 않아도, 굳이 이유 설명 안 해도 자연스럽게 멀어지네요. 근데 어떤 관계는요, 말 안 섞고 지나가긴 어려울 수 있겠죠? 뭐 거리 두는 사람 생길 수도 있고, 살짝 부딪히는 상황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 나빠서 생기는 마찰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너무 애매하게 참고 있었던 관계들이 더는 유지가 안 되는 시점으로 읽혀져요. 특히 왜 그런 사람들 있죠. 말은 좋은데 계속 비교하는 사람. 은근히 경쟁만 붙이던 그런 관계, 그리고 또 옆에 있어도 마음이 불편했던 인연이요. 이런 연결선들이 이번 흐름에서는 버티질 못하네요. 대신 들어오는 인연은 말 안 해도 잘 통하고,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고, 편한데 내 선 넘지 않는 사람. 존중이 기본값인 그런 관계, 딱 이렇습니다. 이건 양보다 질이에요. 사람 수 줄어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진다는, 그리고 이 사람 정리가 연애 쪽으로도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5번 분들의 연애운, 요건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겨야 하는 연애 이제 끝입니다. 그 뭐랄까요? 자존심 싸움, 밀당, 누가 더 위인지 재는 관계, 이거요. 1월 이후로는 5번 분들이 먼저 못 견뎌요. 이 카드가 뜨면 우리 5번 분들 머릿속에 이 질문 제일 먼저 뜰 겁니다. 이 관계 나한테 진짜 의미 있냐? 그래서 감정 소비가 확 줄죠. 예전처럼 막 버티거나 그 관계에 대해서 합리화하거나 혼자 애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회라면 조건 없는 재회는 없습니다. 말만 바뀐 사람 안 되고, 상황만 바뀐 척하는 관계 안 됩니다. 사람이 실제로 변한 경우만 가능해요. 그리고 새 인연은요, 꽤 현실적입니다. 훨씬 현실적이에요. 감정 숨기지 않아도 되고, 솔직한 대화 가능한 사람이요. 괜히 밀당 안 하고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연애 있죠. 이런 쪽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번 연애운 쪽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건요, 그 외로움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선택입니다. 잠깐 허전하다고 괜히 예전 패턴으로 돌아가면 이 카드의 방향 바로 꺾여요. 이제 5번 분들 연애는요, 설렘보다 편안함, 거기에 존중이 기본이에요.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못 맞추는 인연은 아무리 감정이 있어도 이번 판에서는 오래 못 갑니다. 기억하셔야겠죠? 그리고 우리 5번 분들이 1월 이후 가장 강한 행운 포인트는요, 이 원석. 이번 리딩에서 진짜 핵심 원석이에요.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블랙 카나이트는요, 운을 막 끌어당기는 돈은 아니지만 운을 막고 있던 걸 잘라내주는 돌입니다. 그래서 우리 5번 분들 행운 포인트는 더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더 잘하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안 합니다.
여기까지만 합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순간이래요. 그러니까 다 받아주지 말 것,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말 것, 다 애쓰려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 것. 이걸 지키는 순간 내 운이 새는 구멍이 딱 막힌대요. 이 블랙카나이트는요, 기운 정화의 외부 영향 차단, 그 원석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 인생, 남 감정, 그게 내 흐름에 끼어드는 걸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원석이에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내 경계 잘 못 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좋은 흐름 같긴 한데 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반대로 이 원성 메시지처럼 제대로 잡으면요, 운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판에 들어오는 레벨 자체가 달라져요. 이게 우리 5번 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현실적인 행운의 키입니다. 이렇게 경계를 잘 세운 후에 마지막 카드가 보여주는 이 모습이 정말 중요하죠. 자, 이 카드 엔딩 카드로 진짜 정확합니다. 5번 분들. 우리 5번 분들의 최종 모습은요, 화려해지기보다는 사람이 살아있어 보여요. 표정이 이렇게 밝아지고요. 말이 복잡하지 않아지고 결정이 빨라집니다. 왜냐면요, 이제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스스로 알게 되거든요. 억지로 웃는 스마일 아니고요. 참으면서 유지되는 평온도 아닙니다. 진짜로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덜 세죠.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하는 최종 메시지는 이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얼굴로 돌아온다. 맞아요. 웃을 여유가 생기고요. 하고 싶은 말 삼키지 않게 되고요. 또 사람 때문에 기빨리던 일도 확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운이 좀 좋아졌다, 기분 좋아졌다 수준이 아니라 내 삶의 온도가 바뀌는 흐름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흐름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경계 세운 사람만 가져가요.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만 이 엔딩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카드가 5번 분들에게 주는 말은 희망이 아니라 선언이에요. 선언. 이제 내 인생을 내 에너지로 살아도 된다는 선언이요. 이렇게 10번 완즈부터 쭉 이어진 흐름, 막힘, 정리, 이동, 안정, 경계, 회복, 진짜 완결이네요.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5번 분들. 1월부터 역전되는 일은요, 참는 인생에서 선택하는 인생으로 판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이건 요란하진 않아요. 조용하게 움직이고 속도도 빠르진 않아요. 근데요,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예전처럼 그 외에 버텨야 굴러가는 그런 인생, 눈치 봐야 유지되던 관계, 내 감정 다 갈아 넣어야 하는 일들, 이 구조로는 이제 절대 못 돌아가요. 이 흐름 아무나 타는 판 아닙니다. 끝까지 버텨온 사람, 무너지기 직전까지 가봤던 사람, 그래도 결국 이건 아니지 않나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생각해 본 사람만 이 교체판에 올라와요. 그래서 이 리딩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요, 이미 반은 올라타신 겁니다. 다만 이 한 가지는 분명해요. 다시 예전처럼 착한 쪽, 참는 쪽을 선택하시면 이 흐름 그냥 지나가요. 운은 왔는데 잡지 않는 꼴이 되죠. 반대로 이제는 이건 안 합니다, 여기까지만 합니다, 이 선택만 할 수 있으시다면 이 변화 우리 5번 분들 인생에서 절대 작은 전환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이 흐름은 정말 필요한 사람만 가져가세요. 여러분의 시간 이제부터입니다. 그럼 5번 분들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운명처럼 다가가길 바라신다면 5번 분들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헤이홈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바라시는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5번 분들께 그대로 복이 될 수 있도록 저 헤이홈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표현해 주시고 복 받아가세요.